네, 2022년 5월 7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SLBM을 쐈네요. 북한이 윤석열 당선인 군기잡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삶은 소대가리 넘어, 삶은 소대가리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것을 빗대서 저는 김정은이를 삶은 돼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넘어 삶은 돼지를 잡아라. 오늘 오후 2시 7분께 합동참모본부는 함경남도 심포해상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600km, 제법 날아갔죠. 고대는 60여 킬로미터. 작년 10월에 발사했던 10월 20일인가요? 미니 SLBM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윤 대통령이 취임하죠. 그리고 21일 날에는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걸 앞두고 이런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7개월 만입니다. 바로 7개월 전에 미니 SLBM을 발사했었죠. 작년 10월 19일이었네요. 네, 그날 미니 SLBM을 발사했는데 오늘 다시 그걸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4월 25일 날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열병식을 가졌죠. 그때 SLBM이 등장했었습니다. 뒷바퀴가 5개인 5축형 텔에 실린 신형 SLBM 있었는데 그거는 기존 거보다가도 1에서 3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신형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언젠가 실험하겠죠. 그 다음에 그때 미니 SLBM도 선보였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쐈던 거.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화성 8형,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투함을 잡는 그런 미사일이죠. 그걸 공개했었고, 그 다음에 화성 15, 17. 화성 15는 백두산 발동기 2개, 화성 17은 4개를 단 ICBM입니다. 여기다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해서 500kg 정도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붙여서 ICBM에는 다탄두, 대한민국을 때리는 북한반 이스칸데르와 에이타킴스에는 1개, 2개를 올려서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작년 10월 19일에 있었던 북한의 미니 SLBM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때 다음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비슷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신형 잠수함 발소 탐탐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미니 SLBM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5년 전에 SLBM을 처음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발사했다. 이것이 왜 미니 SLBM인가 하면은 지금 북한은 우리가 심포급이라고도 부르고 또 고래급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그 1800도짜리 잠수함을 개조해서 자기 나름대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SLBM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SLBM이 커가지고 잠수함 보게 되면 위에 푹 솟은 부분 있죠.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이 됩니다. 옆으로 쏘는다고도 하고 그런 모양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싶었고 이제 탄두를 줄여서 미니 SLBM을 만들었죠. 그 작년에 10월 19일에 쐈던 겁니다. 미니 SLBM을 쏘게 되면은 이게 짧아지는 만큼 팡 쏘게 되면 뾰족해야만 목표로 슉 날아가기 쉽죠. 둥글둥글한 공을 던지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지랄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만들었던 건데 오늘 쐈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이걸 진짜로 잠수함에서 쐈는지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는 물속에 있는 수중 바지선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데서 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아마 수중 바지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자 오늘 청와대는 NSC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비난하기, 그 다음에 자기 정권이 했던 국방백서 자랑하기에는 열심히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요. 뭐 하나마나한 우려를 표시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맨날 규탄한다, 규탄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참 희한한 문재인 정권이죠. 미국은 RC-135 정찰기를 동해에 출격시켰습니다. 계속 북한이 핵실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7차 핵실험은 문재인 이 퇴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그 이후부터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7일 날 오늘이네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념에 의해서 전작권을 결정할 게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상당한 감시정찰 전복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연합작전을 지휘할 능력까지는 아직 못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이 상당한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또 지휘통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전작권은 그대로 미군이 갖는 걸로 유지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안보가 뭔지를 안 거죠. 참 안보를 이해시키기 참 어려워요. 이게 한바탕 북한하고 싸움질을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좌파들이 나와서 뭐 온갖 떠들고 또 우파들도 우리가 강력한 걸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바람에 싸워보지 않고 안방 여포가 됐어요. 안방에서 있는 여포는 다 때려잡죠. 안방 여포가. 근데 밖에 나가 싸워보면 이게 사이비 여포인지 아닌지 딱 알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세계 2강인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탱크 1000여 대가 깨지도록.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굉장히 센 줄 아는데 사실은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지휘를 받고 하는 게 더 많은 북한 감시를 할 수 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좌포를 찍어주면 우크라이나 쏴가지고 탁탁 러시아군 장상 10여 명을 이미 살해하고 그들의 지휘함, 흑해함들 지휘함 모스크바함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편의적으로 자꾸 바꾸지 말고 일관성 있게 메시지를 줘야 된다. 북한의 핵 사찰을 받게 하든지 불가역적 CVID를 단행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얘기했죠. 제대로 얘기했습니다. 안보는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알수록 허황된 얘기에 속지 않으면 현행체제가 제일 좋구나. 현행체제를 바꾸려면 굉장한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나가니까 북한의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윤석열 당선인을 갈데없는 대결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꼬리에 불 달린 개처럼 날뛰는 윤석열의 극악 무도한 대결 난동은 우리 혁명 무력의 불패의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될 때마다 누구보다 기겁해 도발이니 규탄이니 하며 안보 소동을 일으키던 이명박근혜 지랄 발광증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명박근혜냐 문재명이냐 이거죠. 북한은 계속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세게 나갈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정부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이재명이 조용하니까 문재인이 나서서 설치고 있고 또 이재명을 옹립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살아남겠다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덤벼들고 있고 밖에서는 북한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계속 금리를 옮겨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돌파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국내에서 문재인 날리고 이재명 구속하는 거야 뭐 일이겠습니까? 김정은을 찍어 눌러야 되죠. 삶은 소대가리가 아닙니다. 삶은 돼지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느냐? 방법이 있죠. 공작과 더불어 집요한 대결입니다. 집요한 대결입니다. 하루아침엔 해결이 안 됩니다.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미국이 했던 것처럼 소련을 붕괴시키고 동독을 붕괴시킨 것처럼 집요하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정권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아시안 게임을 연기하고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 정도면 북한은 더 어렵습니다. 온갖 겁을 다 주고 있지만 굴하지 말고 대결 자세로 가십시오. 네, 대결 자세로 가십시오. 북한 한 번은 붙어서 깨야 됩니다. 물론 핵전쟁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사이비 범죄인 잡듯이 들어가면 됩니다. 삶은 돼지, 절대로 센 놈 아닙니다. 겁쟁입니다. 겁쟁이, 저걸 어떻게 잡느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좀 미루고요. 북한을 잡아라.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라 삶은 돼지를 잡아라. 윤석열 군기잡기에 나선 북한 때려잡자.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